2021년 공무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시험 마무리 전략에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정말 훨씬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탈출하자 공시 탈출입니다. 3월을 기점으로 경찰 1차, 국가직, 지방직 2021년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긴장하고 불안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험생분들을 많이 보고 상담해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공부를 잘 못해서 여태 공부했던 노력의 의미가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보고 있던 기출문제를 놓고 동형 모의고사나 한 권으로 정리하는 무슨 특강 이런 걸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여쭤봐요. 기존에 보시던 기출에서 어떤 지문을 뽑아서 내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OX 판단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왜 동형 모의고사를 푸시고 싶으세요? 기출문제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보기는 사실 벅차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거라도 좀 보다 들어가려고요. 또는 시험장에서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잘 하려면 동형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익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건 공무원 시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험 기간 동안 계속 보던 기출문제를 시험 직전에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인간의 두뇌가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정말 특출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걸 공부한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시간의 가치를 무산시키는 거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나는 왜 공부를 한 거지? 공무원 시험은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살짝 변형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출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고 그걸 끝까지 공부했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대부분은 익숙한 지문이라서 답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답이 바로바로 보이면 문제를 정말 빨리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는 거지 기출문제 분석과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전 강박과 시간 분배를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걸 알고 계세요. 기출의 중요성을. 근데 시험 직전에 보면 옆에서 누가 동형 모의고사 들고 다니고 있고 특강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나? 하고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출에 나온 문제 이외에 새로운 문제도 조금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단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할 책을 더 늘리면 기출문제 보는 걸 조금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험 하루 전날까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그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변형해서 내더라도 맞출 자신이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출문제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은 기출문제만 계속 보면 답이 생각나서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를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문제 읽고 답 체크하고 답 확인한 다음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비끈 긋고 해설 한번 쭉 보고 넘어갑니다. 문제의 정답을 찾고 채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지문 하나하나를 OX 문제로 인식하고 맞는 지문이면 왜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이면 왜 틀린 지문인지 말하실 수 있어야 그 기출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된다면 다음은 출제자가 이 지문에선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지문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암기에도 도움이 되고 변형해서 출제를 했을 때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근거로 OX 판단을 했으면 해당 지문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체크를 해놓는 거죠. 체크해놓은 부분은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한정해 놓은 범위를 시험 직전에 전 과목 한 회독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존에 이미 여러 번 봐온 지문이고 시험 직전에 봤다면 최근에 본 거기 때문에 기억이 시험장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험 직전일지라도 내가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고 기출 회독 속도가 나오지 않는데 동형 모의고사나 압축 마무리 이런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범위는 단원별 기출문제, 최신 판례 또는 개정사항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시험이 다가오면서 기본서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지엽적인 개념에 집착하면서 혹시 여기서 출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에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계속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 시험이 너무 간절하거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거든. 그리고 시험장에서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를 틀립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기출문제에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그 문제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전 과목을 95점,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더 불완전해지는 거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험 직전에는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국어 비문학이나 영어에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암기 과목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영어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영어가 잘 안 돼서 영어 과외나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단과학원은 여러분들의 합격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과목 점수 상승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과목별 시간 분배에는 신경을 써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에서 점수를 올리고 암기 과목에서 정말 명확하게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후에 국어 비문학이나 영어 독해 파트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국어나 영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여유로우면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푸는지에 대한 전략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시험장에서 시작종이 울리고 1분에서 3분 정도는 너무 긴장해서 사실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국어나 영어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똑같은 문장을 읽고 무슨 문장이었지? 또 읽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와 같이 OX 판단이 바로 되는 과목을 풀면서 긴장감이 좀 풀리고 집중도를 높인 후에 국어나 영어를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이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지만 이제 개념이 정리되는 느낌이 없고 이번 시험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안해만 하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의고사까지 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합격자들 중에 난 이번에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 차이는 불안해도 계속 공부를 하느냐 포기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점수가 나오지 않고 이번 시험에서 가망이 없을 것 같아도 시험 하루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출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붙었을 사람이 포기해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붙지 못했을 사람이 붙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웠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점수는 기출 회독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험 직전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험장에서 기억해내지 못할 공부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려면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을 한정해야 하고 그 한정된 범위를 계속해서 공부한다. 그것의 중심에는 기출문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될까 걱정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은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나오면 무조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하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 하루 전날까지 공부를 해야 후회가 남지 않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시험 하루 전날까지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다음 시험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시험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없고 다음 시험 직전에도 포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면 장수생으로 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수험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지금 시기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월, 4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달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올해는 독서실 안에서 책상 앞에서 탈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